러시아로의 윤활유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걸까요? GS 칼텍스와 SK 엔무브가 서방 기업들이 철수한 러시아 정유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활유 공급량을 늘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GS 칼텍스와 SK 엔무브의 러시아향 윤활유 수출 규모가 지난달 12개월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윤활유는 탱크, 장갑차 등 군용차에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한국의 작년 대러시아 윤활유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16.7% 증가한 2억 2,9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SK 엔무브와 GS 칼텍스의 러시아향 윤활유 월 수출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하기 전 대비 10배가량 뛰었습니다. 이 양사가 로얄 더치쉘, 토탈 등 글로벌 주요 에너지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현지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한 데 따른 수혜를 입었다는 게 파이낸셜 타임스의 지적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미국의 대러 윤활유 수출 통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쟁으로 윤활유 사용량이 늘어난 데다 경쟁사들까지 사라져 판매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GS 칼텍스와 SK 엔무브는 러시아 윤활유 수출이 확대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판매된 제품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죠. 과연 공연이 생긴 반사 이익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전략이었을까요? 진실은 언제나 하나! 메타가 지난 6일 선보인 텍스트 기반 소셜미디어이자 트위터의 대항마로 불리는 스레드. 이 스레드가 출시한 지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출시한 지 사흘 만에 가입자 1억 명이 육박하면서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챗 GPT 가입자의 가입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이렇게 스레드에 쏟아지는 관심은 트위터, 특히 일론 머스크 인수 이후 벌어진 사태에 반사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인데요. 일론 머스크 인수 후 대거 해고된 트위터 인력이 메타에 합류해 스레드 개발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과 연동되는 높은 편의성, 그리고 더불어 트위터의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한 대거 이탈 등도 이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레드가 아직 유럽에서 정식 출시 전이어서 유럽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과연 스레드는 성공할까요? 아니면 잠깐의 인기일까요?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스레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스레드가 나온 지 아직 5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챗 GTP가 입소문을 타면서 2달 만에 1억 명을 넘겼거든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보면은 인도가 가장 다운로드가 많았습니다. 전체의 25%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브라질, 미국, 멕시코, 영국 순이었다고 하네요. 보시면 그냥 인구 순에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가 인구는 압도적이죠. 사실은 미국이 브라질보다 더 많은데요. 지금은 브라질이 조금 더 앞서 있고요. 그 다음이 멕시코, 영국 이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EU에서는 디지털 시장법 도입 문제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 출시가 시작이 되면은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레드가 뭐냐? 그거는 저보다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면은 앱 다운로드가 가능하죠. 메타 플랫폼스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SNS 서비스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에서 지금 SNS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죠. 먼저 페이스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유명한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스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예요. 근데 인스타랑 다른 점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SNS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텍스트를 기반으로 했다는 거는 트위터랑 비슷하다는 뜻이 되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비슷하다 수준을 넘어서 거의 저격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트위터는 또 뭐냐? 너무나 잘 아시죠? 2006년에 시작한 텍스트 기반의 SNS 서비스입니다. 지금 벌써 17년이나 됐네요.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매각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결국에 지난해 말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머스크라고 하면은 여러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입방정이 문제인 사람이라서 그런데요. 전반적인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한 뒤에 머스크가 내세운 가치는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근데 여기서 머스크가 얘기한 표현의 자유는
정상적인 정당한 표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표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에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트위터의 지금 평판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IT 전문 매체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런 매체예요. 여기 보면 크리스 콕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최고 개발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제정신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을 사람들이 원한다. 어떤 서비스처럼 정신 나간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디를 얘기를 한 걸까요? 당연히 트위터를 저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메타 플랫폼스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한 건데요. 법적 다툼 그리고 인터넷상의 말다툼, 키보드 배틀이라고 하죠. 이런 걸 넘어서 직접 만나서 싸우자는 식으로까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 냄새를 맡은 프로모터까지 개입을 하면서 더 판이 커지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포브스에 나온 보도인데요. 머스크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답니다. 이렇게 달았는데요. 이건 주커버그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약골이라는 뜻이죠. 얘는 약골이다 라고 저격을 또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71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저커버그가 84년생입니다. 나이 지긋한 아저씨들이 초등학생 이하의 싸움을 벌이고 있죠. 대체 애들이 뭘 보고 배울지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스레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배경 어떤 건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거는 기즈모드라는 IT 전문 매체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에 분석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석이 이 스레드 성장의 근간에는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커버그와 벌이는 이런 류의 잡음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긴 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생겼던 이 표현의 자유 문제, 여기에 더해서 유료 서비스를 도입을 하면서 이것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서비스를 도입을 한 게 여론을 폭발시켰죠. 이런 문제들이 겹쳐 있었고요. 그래서 기즈모더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트위터와 비슷하긴 한데 트위터에서 독성이 빠진 트위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머스크가 소유하지 않은 트위터를 사람들은 원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조금 이상한 놈 그리고 완전히 미친 놈이 있으면은 정신이 조금 이상한 놈이 차라리 낫다는 걸로도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스레드를 론칭한 이후에 트위터의 트래픽은 굉장히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트위터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몰락을 가속화할 가능성, 그 계기가 스레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SNS 쓰시는 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세상이라는 게 언제나 후계자는 나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냥 두 사람이 벌이는 이런 말다툼, 싸움 같은 것들을 코웃음을 치면서 그냥 재밌게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